근데 만약에 은행 적금 2%짜리 가입했다. 근데 중간에 깨지? 1%도 안 줘. 그러니까 그런 거면은 뭐하러? 그냥 CMA에 넣어두는 게 제일 장땡이지. 적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내가 총 들어간 원금 곱하기 금리가 아니다라는 거. 원래 조금 주는 리스크가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리스크는 사실 없어요. 이자 2% 차이 나도 그거 한 마리도 못 먹어요. 여러분 오늘 치킨 한 마리 안 먹었으면 와 이자 10만 원씩 부을 거 이자 2% 세이브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적금 예적금 무슨 일 있으면 깨야 돼요. 무슨 일이란 건 뭐냐면 좋은 투자 기회가 왔다. 10만 원씩 뭐 120만 원 넣다가 한 100만 원쯤 됐을 때 좋은 투자 기회가 왔어. 뭐 깨가지고 집어넣어야지. 근데 그때 막 아까워가지고 뭐 금리 1%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아낀 치킨 한 마리가 금리 1% 2%보다 훨씬 큰 돈 갖다 줍니다. 그러면 소장님의 의견은 여기저기 뭐 찾아다니면서 뭐 이쪽이 1% 많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항상 하던 데서 편하게 모으던 돈 그냥 계속 쭉 주거래은행에서 하든지 이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그냥 CMA에 다 몰아넣습니다. 그거 그냥 오늘 넣었다 내일 빼도 이자 주니까 CMA가 1.2% 주는데.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CMA 넣은 돈을 가지고 투자 기회가 있으면 바로 빼가지고 바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게 더 낫다. 그런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운용을 하는 목적에서 좋으니까 다만 지출 통제가 안 되고 돈을 모아본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예적금 추천합니다. 예적금이 좋은 점은 뭐냐면 만기가 됐을 때 뭔가 그 뿌듯함이 있어요. 뭔가 이걸 해냈다는 성취감? 그런 것들 좋죠. 보통 그런데 사람들이 예적금을 할 때 뭐 1년 단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깨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보완할 수 그렇다고 6개월짜리 하면 전혀 의미 없어요. 오히려 CMA보다 훨씬 낮아요. 적금은 예금은 무조건 1년 길게도 말고 1년 그러니까 2년 넘어가고 3년 넘어가면 이것도 애라고 그냥 1년으로만 하시되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깰 걸 대비해 가지고 쪼개서 나는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 부을 거야 하지 마시고 20만 원짜리 하나, 뭐 30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두 개로 가져가시든가. 그래서 중간에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 한 5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왕창 다 깨면 안 되니까 10만 원짜리 하나만 깨는 식으로. 그래서 적금도 쪼개서 가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슨 일이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깨지 마세요. 깨는 것도 습관입니다. 맞아. 네. 목돈 모으시는 분들은 깨지 마시고 뭔가 내가 뭐 돈도 잘 굴리고 뭐 넣어둘 데 없어서 적금 벗어 예금 벗어 하시는 분들은 적금은 목숨 걸고 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돈 모으는 초보 입장에서만 하셔라. 그러면 작은 금액을 쪼개가지고 뭐 한 2개월 텀으로 해서 계속 얘를 돌리면은 그 망할 놈의 풍차 돌리기. 같은 것 좀 하지 마세요 제발. 풍차 돌리기. 네이버에 무슨 적금 검색하면 풍차 돌리기 나발이고 나오는데 말장난. 그게 이자 높은 것도 아니고 풍차 돌리기가 뭐냐면 1월에는 10만 원 적금 가입하고 그 다음 달에 또 10만 원짜리 적금 하나 더 가입해. 그럼 이제 저축액이 20만 원 늘어났지. 다음 달에 또 10만 원짜리 하나 더 가입해. 그럼 30만 원 늘어나지. 그러니까 저축액이 점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늘어나면서 마지막 12달에 가면은 120만 원이 되는데 그 다음 달에는 10만 원씩 넣었던 게 120이 돼가지고 뭐 목돈이 나온다?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120씩 넣지. 뭐하러 그럼 저축을 미루냐고. 저축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얼만큼 저축할지 몰라서. 아니요, 그거 첫 달에 계산만 잘하면 내가 얼마 저축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아니까 그냥 풍차 돌리기. 이거 장난질이에요. 이거 호기심 이렇게 해가지고 풍차 돌리기 하세요. 그럼 이게 뭐야? 하지 마세요. 그거 흑우입니다. 흑우. 그냥 적금은 내가 계산하면 되잖아. 얼마 버는지 딱 계산하고 얼마 쓰는지 딱 계산해가지고 남는 거 저축하신다. 남는 거를 CMA에 넣고 저축 안 해보신 분들은 적금 가입하기 전에 한 3달에서 반년 정도는 번 돈 대비해가지고 쓴 돈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CMA로 몰아넣기. 그래서 6개월 동안 지내봤더니 평균 얼마다. 예를 들어 600만 원이다. 나누기 6달 하면 평균 100만 원이야. 그건 이제 적금 볼 수 있는 능력이고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그냥 내가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돈이 남는지 그거를 파악해 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어쨌든 뭐 예적금 1, 2%에 목숨 걸지 마셔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끝났어. 응. 사실 우리 집은 우리 누나가 예전에 이제 벌어놨던 돈을 그때 IMF 전이거든. 그때 이제 저축은행이 이자를 10% 줬었어. 시집가는 자금으로 써야 되겠다 했던 거를 통째로 다 날렸어. 이게 되게 좋은 얘기인데 예금자 보호가 생긴 게 IMF 이후에 생겼습니다. 맞아. 은행도 망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은행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어. 맞아. 그래서 예적금이 안 돌다 보니까 예금자 보호라는 제도도 도입이 됐고 그게 2금융권 그리고 1금융권의 그 다음 연도인가 이렇게 확대됐고. 우리는 은행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하지. 우리는 진짜 그 누구도 못했고 아무도 못하지. 그때 우리 부모님이 언제나 했던 얘기예요. 그 얘기야.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돈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쌓이고 그 돈을 가지고 모아서 집을 사고 조금 더 지나면 집값도 오르고 또
불어났던 돈을 더해가지고 또 이사를 가고. 그렇지. 그게 이제 되게 전형적인 90년대 재테크. 음.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이자가 높다 보니까 물가 상승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고. 맞아. 그래서 예적금은 뭐냐면 그런 종잣돈 모으는 역할. 모아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걸로 종잣돈으로 투자는 공부로 넘어가야 되고, 일단 모으는 습관을 들이는 건 예적금을 추천하되,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되셨다 그러면 예적금하고는 이별하세요. 그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 네발 자전거 언제까지 탈 거예요. 그거랑 빠이빠이 해야 되니까 예적금은 은행 거래 실적 쌓아줘야 되실 분 아니면 하지 마세요. 끝. 안녕.